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스포츠 사회학 6번째 시간이죠. 스포츠와 사회 계층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첫 번째입니다. 사회 계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사회 계층의 개념과 정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무엇이냐? 사회는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죠.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게 사회는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여러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누군가는 지배를 하고 누군가는 지배를 당하고 누군가는 지시를 하고 누군가는 지시를 받고 이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얽혀설켜 있죠. 그죠? 자,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희소 가치가 불평등하게 나눠져 있는 구조와 상태를 우리는 사회 계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층은 뭐고 계급은 뭐냐? 계층은 사회적 지위의 상하, 위, 아래, 범주를 의미하는 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계급은 사회 및 조직 내에서 지위와 관직들의 단계, 이런 단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스포츠 내외의 사회 계층은 스포츠라는 사회 체계 내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스포츠 내 사회 계층이니까. 그래서 스포츠라는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스포츠라는 요소에서 사회 계층이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스포츠 내 사회 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스포츠는 서로 다른 계층 간의 사회적 뭐예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회 계층은 선호하는 스포츠 종목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 계층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역사성, 우리는 고래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즉 시대별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대별로 사회 문화의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죠? 19세기 다르고 20세기 다르고 21세기 다르겠죠. 그래서 특히 시대에 따라 계층 간의 특성과 계층의 변화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은 다양성입니다. 평등한 가치를 반영을 해요. 그래서 사회적 계층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보편성, 편재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회계층은 어디서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사회현상이라는 것을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음은 사회성은 사회계층은 항상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다. 이게 사회성입니다. 다음은 영향성이에요. 경제력, 권력,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불평등한 구조는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영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스포츠와 계층의 관계를 살펴보면 스포츠와 계층 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부르드이 웨라는 학자가 있어요. 부르드이 웨. 부르드이라는 사람 이외에 이게 아니고 부르드이 웨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부르드이 웨의 계급론에 따르면 골프라는 이런 골프는 상류 계급의 스포츠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베블렌이라는 학자는 계급론에 따르면 상류 계급은 스포츠 참가하는 이유는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르크스라는 계급론에 따르면 마르크스라는 학자가 주장한 계급론에 따르면 운동선수는 생산수단을 소비한 피지배 계층에 속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베버라는 학자는 계층론에 따르면 베버가 이야기한 계층론에 따르면 프로스포츠의 감독과 선수의 사회계층 수준은 즉 연봉 액수만으로만 단순하게 평가되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스포츠와 사회계층의 구조는 부르드웨가 학자가 이야기한 자본 유형에 대한 개념을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 양식과 같은 사회 문화적 요소를 계급 결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를 하고 이를 자본의 개념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스포츠는 체계화된 문화 자본의 한 형태로서 사회의 계층 구조에 관여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부르디에가 얘기한 문화 자본 유형의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예시로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수월하도록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테니스의 경기 기술뿐만이 아니라 경기의 매너도 습득하게 한다. 자, 문화 자본이니까요. 그러니까 테니스는 경기를 하면 기술뿐만이 아니고 기술뿐만 아니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예절, 이런 범주를 좀 더 습득하게 만든다라는 개념이죠. 다음은 스포츠 활동처럼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성향을 의미한다. 다음은 획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타인에게 양도, 전이, 교환이 다소 어렵다. 그렇죠. 내가 습득하면 내 아들이, 내가 습득하면 내 친구가 습득하기 어렵죠.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사회계층의 형성 과정인데요. 투민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스포츠 계층의 형성 과정이에요. 자, 이것도 상당히 자주 나왔습니다. 자, 1단계는 뭐냐? 지위의 분화예요. 지위의 분화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일의 영역의 범위, 역할, 권한, 책임 이런 것들이 구분되는 과정이에요. 이걸 예시로서 뭐예요? 감독, 코치, 선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2단계는 뭐냐? 지위의 서열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담당한 역할에 따라서 특성과 서열이 형성되는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 그래서 주전 선수가 있고요. 또는 후보 선수가 있고요. 그죠? 이게 바로 서열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3단계는 뭐냐? 평가가 일어나요. 평가를 통해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지위의 배열, 즉 선수의 등급,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4단계는 보수의 부여가 일어나요. 그래서 분화되고 서열화되고 평가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4단계에 와서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게 바로 선수의 연봉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연봉 1억을 받고 누군가는 연봉 5천을 받고 이런 연봉의 어떤 보수의 부여가 일어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투민이 얘기한 이론 중에 지위 서열화 예시입니다. 서열화가 어떻게 이렇게 예시로서 나왔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스포츠 종목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운동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서열화를 얘기했고요. 또 어떻게 했냐? 뛰어난 경기력뿐만이 아니라 탁월한 개인적 특성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스포츠 팀 구성원의 자신의 능력이 팀 승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야 한다. 이게 바로 서열화에 갈 때 갖춰져야 할 소양이 되겠죠. 자, 스포츠 지위 분화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들이 있느냐? 우선 첫 번째, 업무의 한계가 분명해야 돼요. 다음은 역할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지위를 맡을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각 개인들에게 업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보수, 상, 벌 이런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줄 수 있어야 바로 분화의 조건이 형성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스포츠 참가의 유형 차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계층별 차이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계층별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스포츠 참가 유형의 차이가 나타나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하류층은 경제적 조건 때문에 상류층보다 상대적으로 스포츠를 직접 관람률이 낮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상류층은 자신의 경제적 여유를 드러내는 속성으로 인해서 하류층보다는 개인 스포츠를 조금 더 선호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류층들은 축구나 농구나 이런 단체 경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상류층들은 골프나 스킨스쿠버나 테니스나 이런 비용이 많이 지불되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스포츠를 좀 더 선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상류층은 특정 종목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사회화 과정에서 해당 종목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그런 계층별 차이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스포츠 참가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상적 참여예요. 말 그대로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주기적 참가가 있어요.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걸 얘기하고요. 일탈적 참가가 있어요. 또 일탈적 참가는 1차적, 2차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선 1차적 일탈은 자신의 직업을 등한시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스포츠 참가에 사용하는 걸 얘기하고요. 자, 2차적 일탈은 경기 결과에 거액의 돈을 걸고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을 2차적 일탈 참가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스포츠 참가의 형태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지적 참가. 인지적인 것은 무엇이냐? 다양한 정보를 인지해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다음은 정의적 참가예요. 실제 스포츠에 참가하지는 않아요. 간접적으로 특정 선수나 특정 팀 또는 경기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인 태도 그리고 성향을 표출하는 것을 정의적 참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적 참가가 있어요. 행동적 참가도 1차적, 2차적 구분을 하고 있는데 1차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스포츠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참가, 즉 운동선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차적 행동 참가는 뭐냐? 스포츠 생산에 필요한 행동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생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포츠 용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산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동적 참가는 1차적, 2차적 구분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출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캐년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스포츠 참가 유형의 예시입니다.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으로 참가를 구분했는데 자, 특정 선수의 사인볼을 수집한다. 이건 어떤 행동이겠어요? 여기서 바로 행동적 참가에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특정 스포츠에 관련된 SNS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바로 정의적으로 참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 참가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죠? 스포츠 물품에 대한 애착을 갖는다. 자, 이건 뭐예요? 어떤 인지적인 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런 문제들, 요런 이론들이 요런 식으로 문제 출제형 유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포츠 사회학은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운동생리학, 몸은 뭐다. 이렇게 정의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확실하게 좀 내가 이해의 영역을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관람 및 참가 종목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람 및 참가 종목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서 사회계층 간의 참가 형태와 참가 종목에도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상류계층은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직접 참여하여 개인적인 스포츠에 관련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보다 과시할 수 있는 개인 스포츠 종목에 많은 참여를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골프, 수영, 스킨스쿠버, 요트, 테니스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다음은 중하류층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단체 종목, 개인 종목이 아닌 단체 종목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뭐 농구, 복싱, 야구, 축구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포츠와 계층 이동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방향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수직 방향의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지위가 위, 아래로 수직 방향으로 상승, 하강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2군 선수가 1군으로 올라가는 1군 코치로 승진되는 이런 것들을 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수평 방향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지위 변화가 없는 같은 지위에서 다른 자리로만 이동을 하는 수평 방향, 이렇게 수평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A팀에서 B팀으로 포지션 자리를 이동하는 걸 얘기하고요. 다음은 시간에 따른 유형인데요. 시간에 따른 유형은 세대 간
또는 세대 내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세대 간의 이동은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세대 간의 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축구 2군 선수 출신이었지만 아들은 축구를 조금 더 잘해서 1군 선수로 활약하는 것을 세대 간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세대 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한 세대, 즉 그 한 개인이 그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2군 선수에서 시작해서 1군 선수로 이동하는 이런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사회 구분에 따른 유형을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 이동이 있고 집단 이동이 있어요. 개인 이동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지위가 변화하는 이동. 집단 이동은 같은 집단 또는 유사한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스포츠 사회 계층 이동 예시인데요. 2024년에 나왔던 거예요. 스포츠는 계층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활용된다. 사회 계층의 이동은 사회적 상황과 개인적 상황을 반영한다. 사회 지위나 보상 체계의 차이가 뚜렷하게 발생하는 계층 이동은 수직 이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년도에 기출문제 이런 게 또 나왔어요. 사회계층 이동 준거 유형 예시인데, 자, K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축구 월드스타가 되었다. 이게 바로 이동 준거 유형 예시예요. 자, 월드스타가 되고 난 이후에 축구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개발도상국의 축구학교를 설립하고 후진 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동 주체는 개인, 이동 방향은 수직, 시간적 거리는 세대 내. 이렇게 개인, 수직, 세대 내, 이것을 한 방에 이야기를 하는 기출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 이동 개체로서의 스포츠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긍정적인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직적인 스포츠 참가는 결국에는 교육적 기회 제공 및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요. 전문 스포츠인의 양성으로 직업적 후원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올바른 태도 및 행동을 함양하는데 결국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다음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태도, 행동 양식을 학습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긍정적인 역할인 것이고요. 부정적인 역할은 과도한 성공 신호를 확산시켜서 교육 참여 및 성취도를 하락시키는 데 우려가 된다. 또 한 가지는 학교의 일반적인 자원이 경기 활동에 주로 활용돼서 편중되는 교육이 우려가 된다라는 부정적인 역할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